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보니까 지금 양정철 서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5월 21일 4시간 한 20분간에 걸친 강남 비밀 회동에 어서 전모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보니까 그 자리에 두 사람 만났던 그 자리에 참여했다는, 함께했다는 이른바 중진 언론인, 구체적으로 이름이 이제 거명되기 시작합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더군요. 또 그 자리에는 한겨레 신문에서 뭐 정치부장도 지냈고 편집국장도 지냈던 뭐 그런 사람 이름도 뭐 저도 대충 알고 지나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 자리에 함께했던 또 다른 언론인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기자입니다.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해운 국회 정보위원장이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을 갖다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해운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입니다만은 두 가지 귀에 바짝 뜨이는 이야기였습니다. 첫째는 올 2월 27, 28일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하노이 회동을 앞두고 국회 정보위원장 자격으로 서훈 국정원장에게 좋은 아이디어 몇 가지를 갖다가 좀 건의하겠다고 국정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자, 국정원장 전화번호를 다오. 그랬더니 국정원 담당 직원의 이야기가 국정원장은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국가정보원을 국회 차원에서 통제하고 어떻게 감시하는 그런 위원회가 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입니다.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국정원장과 통화할 수 없으면 누가 국정원장과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양정철 씨군요. 자,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무려 5차례나 요구했다고 합니다. 5차례나. 꼭 기니 1대1로 전화할 사항이 있다. 결코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이해운 의원 증언에 따르면 본인이 국회 정보위원장 된 이후에 단 한 차례의 독대도, 단 한 차례의 어떤 그런 1대1 전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높디 높고 지엄하신 국가정보원장이 뭐 양정철 씨 얘기를 그대로 빌자면은 사적이 얼마 전까지 정치 건달했던 그 양정철 씨와 왜 4시간 20분간에 걸쳐서 만났습니까? 그리고 또 이해운 국회 정보위원장의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자기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9시 20분에 만나서 대충 한 6시 20분에 만나서 대략 한 9시 40분경에 다 헤어지고 양정철과 서훈 두 사람만 1시간 5분 내지 10분 동안 이른바 은밀한 1대1 대화, 독대 시간을 가졌다. 자,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한겨레 신문에서 편집국장까지 지내는 아주 한겨레 신문의 어떻게 보면 그 좌파의 어떤 매체 왕이라 할 수 있죠. 한겨레 신문의 편집국장 출신의 아무개 씨하고 그다음에 저쪽 MBC에서 거의 20년 넘게 북한 전문 기자로 이름이 정평이 나 있는 그 기자하고 또 몇몇 사람이 더 있다는데 아직은 계속 취재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단순히 그냥 무슨 버닝썬 얘기했겠습니까? 김학의 얘기했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마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앞두고 6.12 트럼프 김정은 하노이 아니죠. 그땐 싱가포르죠.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6.13 지방선거는 거의 자유한국당 우파 입장에서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과거 좌파들이 늘 과거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에서 때만 되면 북풍을 이용해서 선거에 이용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들 좌파들이 집권한 그 즈음부터는 선거에 임박해서 꼭
북한 문제, 즉 평화 무드를 이용해서 선거를 뒤집어 엎으려 합니다. 대표적인 게 2000년 16대 총선이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6대 4월 13일이던가요? 총선 앞두고 2000년입니다. 그때 선거 투표일 3일 앞두고 자 이번에 정상회담 6.15 정상회담 한다. 그러니까 4.13 총선 3일 앞둔 4월 10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자 이번 6월 14, 15, 16 아니 13, 14, 15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김대중 대통령 평양 가서 김정일이 만나서 한다라고 정말 과거 정부 이른바 과거 우파 정부와는 다른 또 좌파 정부 특유의 어디 북풍을 또 활용했죠. 두 번째, 북풍을 활용해서 완전히 재미봤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지방선거입니다. 자, 지금 지방선거 압승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이미 올 하노이 2월 27일, 28일 하노이 회담을 갖다가 거치면서 김정은의 그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김정은이 마치 비핵화 의지가 있는 착한 사람인 듯이 전 세계에 소개했고 국민들에게 소개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일반 중매는 완전히 엉터리, 거짓말 중매였다는 것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정말 이번에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대로 좀 살려달라 하는 그런 절규와 아우성이 그야말로 전국 방방곡곡을 갖다가 휘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 정상적인 그런 어떤 선거의 과정이라면 내년 4.15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절대 100석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 쪽집게 김장수 박사의 어떻게 보면 예측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뭘 할까요? 첫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렇게 저렇게 얼기설기 엮어서 우파를 갖다 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어떤 제도적 틀을 만든 가운데 분위기, 이른바 제2의 북풍을 갖다 불러일으켜서 그 북풍은 예를 들어 가장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김정은의 뭐 답방이라든가 물론 우리 남쪽 사회는 쫙 둘로 갈라지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또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이른바 김정은 파리, 평화 파리, 거짓말 생쇼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아주 고참 언론인 중에 언론인 한겨레 출신의 모 기자와 그 다음에 북한 문제만 한 5년 가까이 거의 30년 가까이 다루어온 MBC의 모 기자와 또 서훈 국정원장은 옛날 서기관 시절부터 북한에 거의 살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내년 총선을 갖다 뒤집어 엎으려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그리고 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이것은 과거, 정말 과거 1992년 기억도 생생합니다만은 대선 그 당시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맞붙었을 때 막판에 기억나시죠? 부산의 초원 복국집 사건.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가운데 그 지역의 경찰 총수, 다음에 안기부 총수, 또 무슨 누구 총수 한 6-7명이 모여서 그때 한 말이 뭡니까?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지면은 영도 다리에서 다 떨어져 죽자 라고 부정선거, 관건선거를 획책했던 것이 1992년입니다. 자, 세월이 무려 30년 가까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그렇게 욕해오던 그 좌파 선수들은 이제 또다시 지난 2018년에 재미보았던 북풍, 김정은 바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자기들끼리 꿈이 모였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